같은 건물에서 같은 시간 일하는데 한 분은 월 70만 원, 다른 분은 110만 원을 받습니다. 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단 한 줄 때문입니다. 저는 시니어 고용을 20회째 연구해온 정성갑입니다.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수백 분을 상담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 6시간씩 땀 흘려 일하시는데 주휴수당 한 푼 못 받고 계신 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시니어 분들이 자기 돈을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날리고 계십니다. 근로계약서 한 줄을 몰라서요. 주소정 근로시간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기까진 다들 아십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이 일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 이걸 정확히 활용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하루 4시간씩 주 5날만 정확히 일하면 주휴 4시간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24시간이 유급으로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한 달에 30만 원이 넘습니다. 그냥 계약서 한 줄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제가 작년에 만난 한 분은 경비를 3년째 하고 계셨는데 월 75만 원을 받고 계셨어요. 하루 5시간 반씩 주 5날 근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주휴수당 항목이 아예 비어 있더라고요. 사업주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던 겁니다. 근무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조정하고 주휴수당 적용했더니 월 105만 원이 됐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오히려 줄었는데 받는 돈은 30만 원이 늘었어요. 이분이 3년 동안 손해본 돈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단시간 근무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 같은 시간 일해도 월급이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최저시급 인상과 맞물려서 하루 4시간 근무로도 주휴 포함하면 월 100만 원을 넘깁니다. 여기에 기관별 교통비, 직무수당, 급식비까지 붙으면 120만 원 선까지 갑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실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통째로 날리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근로계약서를 대충 보고 도장만 찍기 때문입니다. 주소정 근로시간이 뭔지, 주휴수당이 왜 중요한지, 수당 항목은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따져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가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째, 내년부터 월 100만 원 넘게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뭘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둘째, 기관별 수당 구조를 파악해서 120만 원 선까지 올리는 방법. 셋째, 체력은 덜 쓰면서 소득은 더 올리는 시간 설계 노하우입니다. 이건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딱 3가지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하루 몇 시간, 주 며칠, 그리고 주휴수당 적용 여부. 이것만 제대로 챙기면 내년 소득이 지금보다 최소 20만 원은 늘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일하고 계신 곳에 근로계약서 꺼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소정 근로시간이 정확히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이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월급을 좌우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경비 근무를 하던 큰형님은 월급이 늘지 않는다고 늘 한숨이 깊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 점심 지나서야 숨 돌리는 생활이었죠. 땀을 뻘뻘 흘리며 건물을 순찰하고 민원 응대하고 택배 정리하는데 한 달 받는 돈은 70만 원대였습니다. 제가 근무표를 들여다봤더니 하루 5시간에서 6시간씩 불규칙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주소정 근로시간은 25시간 정도 되는데 주휴수당은 아예 계산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업주도 정확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무표를 4시간 기준으로 재설계하고 쉬는 날을 모아 주휴 조건을 확실히 맞추게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딱 4시간씩만 일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정확히 20시간이 되고 여기에 주휴 4시간이 자동으로 붙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니 주휴가 붙으면서 실수령이 눈에 띄게 늘었고 오후에는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젊을 때는 오래 일해야 돈을 더 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시간을 어떻게 쪼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직종별 실천법과 수당 챙기는 요령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 방법이 여러분의 내년 소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일자리 소득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월 120만 원 가까이 받는 조건과 직종별 꿀팁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6가지 핵심 전략과 7가지 직종별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애써 일한 시간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이 아니라 일하는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소득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근무시간 설계와 제도 활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와 절차를 차근히 풀어가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근무시간 설계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루 4시간, 주 5날로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이 되면 주유 요건을 충족해 유급휴일 4시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월 환산하면 약 107만 원 수준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320원으로 고시됐고 주유는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이 2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단시간 근무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박영수 68살님은 4시간 근무로 바꾼 뒤 주유 4시간이 붙으면서 월 100만 원대 초반을 꾸준히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루 6시간씩 일하면서도 주유가 빠져서 비슷한 금액을 받았거든요. 시간은 줄었는데 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늘었으니 체력도 아끼고 생활도 여유로워진 거죠. 근로계약서에 하루 4시간, 주 5날을 명시하고 계급관리표를 쓰세요. 출근부를 스스로 체크하면서 지각이나 결근 없이 꾸준히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결근이 생기면 그 주의 주유가 빠질 수 있습니다. 지각과 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보니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 소정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만약 애매하게 적혀 있거나 시간이 불규칙하다면 지금 바로 사업주나 담당자와 조정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할 건 월 120만 원에 가까워지는 조건입니다. 기본 시급과 주유를 더한 뒤 교통비, 직무수당, 급식비 등 기관별 수당이 붙으면 120만 원 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지역과 직종, 기관마다 다릅니다. 공공 및 지자체 사업은 동일 시급이라도 생활임금 적용 지역이나 기관 자체 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김선옥 71살님은 상담 보조 직무수당과 교통비가 더해져 110만 원대 후반을 받았습니다. 기본급만 보면 100만 원 초반이었는데 수당 항목들이 쌓이니까 실수령이 확 달라진 거예요. 모집 공고에서 기본급 외 수당 항목을 별도로 확인하고 서면으로 금액과 지급 기준을 받아두세요. 모집 홍보 문구의 총액이 항상 기본급은 아닙니다. 주유 포함 여부와 수당의 조건을 나눠서 확인하세요. 지원하려는 기관의 수당 항목을 이미 체크해 보셨나요? 이 부분은 면접 때나 계약 전에 꼭 물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참여 유형을 정확히 고르는 겁니다. 공익형, 시장형, 취업발전형, 시니어 인턴십 등 유형마다 임금과 기간이 다릅니다. 취업발전형과 인턴십은 민간 취업 연계로 단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기업 지원금과 연계돼 근무 조건이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성 66살님은 취업발전형으로 카페 바리스타 보조에 입직해 월급과 교대 수당을 함께 받았습니다. 아침타임 4시간 근무인데 주말 교대 한 번 더 들어가면 추가 수당이 붙어서 월 110만 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셨어요. 지역 시니어 클럽과 노인복지관에서 유형별 차이를 듣고 본인 체력과 통근 거리로 좁히세요. 유형에 따라 주말 근무나 교대가 있을 수 있으니 생활 리듬에 맞는지 꼭 따져보세요. 여러분께 맞는 유형은 공익형, 시장형, 취업발전형 중 어디라고 느끼시나요? 네 번째는 교육 이수와 수료증의 힘입니다. 직무교육은 대개 무료이며 수료증이 있으면 합격률과 조건 협의가 쉬워집니다. 주로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직무 기초가 포함됩니다. 운영기관은 해마다 수행기관을 모집하며 직무교육과 채용 연계를 함께 진행합니다. 장미정 69살님은 도서관 보조교육 이수 후 바로 배치되어 초기 정착이 수월했습니다. 교육받을 때 같이 들은 분들과 친해지면 나중에 정보도 나누고 서로 응원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육 일정부터 잡고 수료 직후 채용 상담을 연달아 예약하세요. 수료증만으로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수당 연결 여부는 별도 확인하세요. 올해 안에 어떤 교육을 먼저 이수해 보실 건가요? 지금 지역 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 달 교육 일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제도 근거와 일정 체크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은 법과 고시로 운영됩니다. 지자체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고를 통해 매년 일정을 안내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6년 사업 준비를 위해 시범 아이템 공모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문호 72살님은 시범 사업에 참여해 지역 해설 보조로 배치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은 정규사업보다 조건이 좋을 때가 많아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거라 지원도 두텁고 교육도 세심하게 해줍니다. 기관 홈페이지와 지자체 고시를 즐겨찾기 하고 공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유튜브 등 비공식 정보만으로 금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공고문과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채널로 공식 공고를 받아보시나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공고 나오는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금과 병행할 때의 설계입니다. 연금과 근로소득 병행은 가능하지만 소득 기준과 시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과 최소임금은 고용 기준의 핵심이며 연금 제도별 소득 기준은 별도 규정이 존재합니다. 관련 상담은 지역기관 또는 상담 창구를 활용하세요. 유정자 70살님은 주 소정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맞추고 추가 근무는 다른 월로 분산해 연금과 소득을 안정적으로 병행했습니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표를 미리 짜서 월 소득이 급격히 뛰지 않도록 조정하세요.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급여 감액이나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별 기준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댁의 연금 종류와 월 소득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6가지 핵심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면 단시간 근무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확장 본론에서 직종별로 생활에 바로 쓰는 실전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60대 이후 바로 시작하기 좋은 직종별 실천법을 완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직종마다 체력 부담과 근무 환경이 다르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는 걸 골라보세요. 먼저 카페 음료 보조입니다. 서서 일하지만 4시간 교대가 많아 체력 부담이 덜합니다. 바리스타 초급 교육으로 바로 투입됩니다. 요즘은 시니어 바리스타 과정이 많아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요. 뜨거운 스팀과 뜨거운 물을 다루니 화상 예방 교육을 꼼꼼히 받으세요. 장갑 착용하고 스팀 노즐 각도 조절하는 법만 익혀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픈타임이나 점심 피크 중 한 타임을 선택해 일정 고정 후 주요 요건을 맞추세요. 아침형과 점심형 중 어떤 근무가 더 맞으신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하시면 오픈타임이 좋고 점심 전후가 편하시면 피크타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손님 많을 때는 바쁘지만 시간이 금방 가고 한가할 때는 여유롭게 정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도서관 사서 보조입니다. 분류와 정리, 대출 보조가 주 업무입니다. 실내 근무라 계절 영향이 적습니다. 여름에 더위 걱정, 겨울에 추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체력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장시간 서 있는 날을 줄이기 위해 중간 스트레칭 루틴을 넣으세요. 1시간마다 다리 펴기, 허리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 해도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조용한 환경에 익숙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대 4시간 고정으로 개근율을 높이세요. 책을 다루는 일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직종을 정말 만족스러워하세요. 일하면서 책도 보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마음도 편하고요. 다만 무거운 책 들고 나르는 일도 있으니 허리보호대 착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경비 및 건물관리 보조입니다. 순찰, 민원 응대, 택배 분류 등 단순 반복 업무가 중심입니다. 복잡한 판단이 필요 없고 정해진 동선만 따라가면 돼서 적응이 빠릅니다. 야간 교대는 피로도가 높으니 주간 4시간 선택을 우선 고려하세요. 밤에 일하면 수당은 좀 더 받을 수 있지만 생체 리듬이 깨지면 건강에 무리가 갑니다. 동선 지도를 만들어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면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간 단시간 근무가 가능한 곳을 찾아보셨나요? 경비일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조용히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맞습니다. 다만 민원 응대할 때 감정 노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적당히 거리 두는 법을 익혀 두시면 좋아요. 네 번째는 식물 재배 관리입니다. 실내 스마트팜이나 공공온실에서 식물 물주기와 전방 관리가 주 업무입니다. 흙 만지고 풀 냄새 맡으면서 일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린다고 하세요. 물기 있는 바닥에서 안전화를 착용하세요. 미끄럼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고무 밑창 안전화 하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아침 수분 관리 타임을 4시간으로 고정하면 업무 효율이 좋습니다. 식물을 오래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텃밭이나 화분 가꾸기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일이 정말 잘 맞습니다. 일하면서 식물 키우는 재미도 느끼고 성취감도 크세요. 다만 습도 높은 환경이라 여름에는 통풍 잘 되는 옷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년배 상담 보조입니다. 단체 활동 안내, 방문 접수, 말벗 활동을 지원합니다.
같은 세대끼리 이야기 나누니까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서로 위로도 되고 힘도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관리 교육을 반드시 마치세요. 상담 내용이 밖으로 새나가면 큰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표를 미리 작성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하루 상담 건수를 무리하지 않게 설정하세요. 사람을 만나는 일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고 이야기 잘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딱입니다. 다만 감정 소모가 있을 수 있으니 퇴근 후 나만의 재충전 시간을 꼭 만드세요. 6번째는 관광지 해설 도움입니다. 지역 역사 소개와 길 안내가 중심이며 걷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거라 자부심도 느끼고 관광객들 반응도 좋아서 뿌듯합니다. 계절에 따라 복장을 준비하고 물 섭취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특히 여름에는 모자랑 선크림 필수고 겨울에는 핫팩 챙기시면 좋아요. 오전 타임을 선택해 햇볕이 강한 시간대를 피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역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우리 동네 역사나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일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해설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외국 관광객 만나면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요. 7번째는 돌봄 매니저 보조입니다. 돌봄 인력을 일정과 교육으로 지원하는 관리 역할입니다. 직접 신체 돌봄을 하지 않고 행정과 소통이 중심입니다. 감정 노동이 있을 수 있으니 휴식 루틴을 계획하세요. 전화 응대하다 보면 힘든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니까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간 4시간 내에서 전화 응대와 일정 조정을 묶어 처리하면 효율이 좋습니다. 관리와 조정 업무에 자신 있으신가요? 일정 짜고 사람 연결하는 일 잘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직종입니다. 컴퓨터랑 전화 다루는데 불편 없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7가지 직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각 직종마다 장단점이 있고 필요한 체력과 성향도 다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오래 일한다고 소득이 자동으로 늘지 않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하루 4시간, 주 5날로 주유 요건을 맞추고 수당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단시간이면 돈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올바른 관리는 제도 기준을 활용해 주유와 수당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6시간, 7시간씩 일하면서도 주유는 못 받고 체력만 소진하고 계십니다. 잘못 관리하면 개근이 끊겨 주유가 사라지고 체력만 소모됩니다. 불규칙한 근무 시간에 계약서도 애매하게 써 있으면 나중에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한 달 내내 힘들게 일했는데 월 70만 원, 80만 원대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대로 관리하면 같은 시간으로도 월 1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넘기고 기관 수당을 통해 120만 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만 일해도 주유 4시간이 붙으면 월 24시간이 추가로 유급 처리됩니다. 이게 한 달로 환산되면 100만 원을 가뿐히 넘어서는 거고 여기에 교통비랑 직무수당까지 붙으면 120만 원 선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 근로시간과 출근표를 점검해 주유 요건을 만든 뒤 기관별 수당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 꺼내보세요. 하루 몇 시간, 주 며칠로 되어 있나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유가 안 붙습니다. 계약서 고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주나 담당자한테 주유수당 받고 싶으니 근무시간 조정하자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라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사업주도 명확한 계약이 나중에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관별 수당 항목 확인입니다. 모집 공고 볼 때 월급 총액만 보지 마시고 기본급이 얼마고 주유수당은 포함인지 별도인지 교통비는 얼마고 직무수당은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이런 거 서면으로 받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일자리를 새로 구하시든 지금 일하는 곳에서 계약을 갱신하시든 이 2가지만 확실히 챙기면 소득이 확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직종이 지금 인력이 부족한지, 어떤 기관이 처우가 좋은지 찾는 노하우도 공유하겠습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기관마다 근무 환경이랑 수당 체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추가로 참고하실 공식 근거와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확정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주유 요건 안내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 법은 노인복지법 23조와 지자체별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국 사업 공고와 교육 일정이 다 나와 있고 지역 시니어 클럽이랑 노인복지관 연락처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식 채널로 정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월 100만 원 이상 안정적으로 받으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생활도 여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